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008의 자, 앱.js, 자, 익스프레스 라우팅 처리, 라우터 객체를 이용한 라우팅 처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익스프레스 이 모듈을 설치를 하게 되면요. 이 라우터 객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이제 라우팅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앞에서 또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제 앱.get 네. 자, 우리 지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잖아요. 앱전 get 해가지고 뭐, 자, 이제 요청, 그 다음에 뭐 콜백 넣어서 이제 했고, 또 이제 포스트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이 앞부분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라우터 객체를 이용한 라우팅 처리라는 거는 요 앞이 이제 라우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익스프레스 모듈 내에, 익스프레스만 이제 설치하면은 요 라우터 객체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음.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 우리가 뭔가 이제 서버를 구축하고 뭐 이런 어떤 웹사이트를 이제 구축하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라우터 객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편리한 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라우팅 로직을 이런 어떤 라우팅만 처리하는 네, 이런 어떤 로직을 좀 이제 분리할 수가 있어요 파일로. 그러니까 별도 파일로 이제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규모가 좀 뭐 어떤 적은 네, 그런 어떤 규모의 사이트에서는 안 써도 되겠지만 네,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그리고 뭐 카테고리나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많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 네, 그런 어떤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이 라우터 객체를 쓰면 상당히 그 편리하고 또 이제 파일로 이제 따로 이런 어떤 라우팅 처리만 이제 분리해서 이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어떤 인원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어떤 이제 프로젝트 또 규모가 있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이제 파일로 이제 분리해 갖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편리하고 유지 보수하기에도 좋고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익스프레스만 이제 설치하면은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라우터 객체를 자, 이용한 자, 라우팅 처리가 이제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008의 app.js 이제 파일로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익스프레스 이제 모듈만 이제 설치하시면은 네, 라우터 객체는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어떤 이제 모듈을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이 실습을 위해서 뭔가 이제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네, 익스프레스만 이렇게 이제 설치를 이제 새롭게 이제 폴더를 이제 구성해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에는 익스프레스만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전에 자 이쪽에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팅 네 기본 지식 및 네, 숙지 사항 해가지고요.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팅을 뭐 우리 이제 HTTP 서버 가지고 이제 할 때도 관련해서 당연히 그 라우팅 이제 그런 어떤 HTTP 모듈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익스프레스 이제 모듈을 설치해서 또 이제 그 이렇게 서버를 이제 구축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뭐예요? 자, 이 라우팅을 뭐예요? 우리 꼭 라우터 객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어떤 라우팅 처리는 필요하죠. 음, 어떤 이제 요청이 이제 그 들어왔을 때 사용자 클라이언트 쪽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요청이 이제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고 자 이쪽이 이제 서버라고 하면은 자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따른 이제 응답을 이제 서로 요청과 응답을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 이런 서버 쪽의 라우팅 처리는 뭐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고 우리 뭐 HTTP 모듈을 사용하든 또 익스프레스 모듈을 사용하든 아니면 뭐 라우터 익스프레스 내 라우터 객체를 사용하든 네, 어찌됐건 이 라우팅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이걸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또 나중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좀 문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HTTP 모듈로 그 라우팅 처리를 할 때하고 여기 써드리면은 자 우리가 HTTP 모듈을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제 입부문 같은 걸로 보통 이제 라우팅 처리를 이제 많이 이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스 그렇죠? 자,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라우팅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뭐예요? 따로 이제 라우터 객체를 이용해서 하지 않고 그렇죠? 그때그때 어떤 요청 메시드
메서드, 네,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이제 요청 경로를 요청하게 되면은 자, 이제 서버 쪽에서 뭐예요? 그쵸? 사용자가 그 요청한 네, 그런 어떤 이제 패스에 따른 어떤 이제 응답을 적절하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app.get, app.post 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HTTP 메서드를 사용해서 뭐예요? 이제 요청과 응답을 이제 주고받고 이제 했었죠. 음. 자, 그렇게 이제 공부해 왔고, 자,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 라우터 객체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라우팅 처리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라우팅 처리하는 게 얘를 가지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HTTP 모듈만 사용해서 우리가 서버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도 라우팅 처리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익스프레스, 자 이제 모듈만 설치해서 뭐 할 때도 얘가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얘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익스프레스 자체 내 어떤 라우팅 처리만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라우터 객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익스프레스 모듈을 설치하면은 뭐 얘를 이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이제 않았던 것이고 얘를 사용해서 뭐예요? 우리가 자 라우팅 처리를 같이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장점들 또 이제 편리하고 손쉽게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파일로도 이제 분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딱딱 이제 그 분리돼서 이제 작업을 이제 맡길 수도 있고 유지보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연하고 네, 손쉽고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터 객체를 이제 나중에 자, 우리가 이제 생성을 해서 이제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자, 라우팅 관련된 우리 이제 앞에서 어떤 이제 라우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라우터 객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 특징,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라우터 객체를 이용해서 자 라우팅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자 라우팅 기본 지식 및 자 숙지예요. 이거 이제 외우 뭐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하시고 계속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숙지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건데 어찌됐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암기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 숙지해 놓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정리해 드리는 거 잘 이렇게 좀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라우팅 이제 그 종류해 가지고요.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요청 그 경로로 그런 어떤 그 라우팅을 이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쵸? 사용자가 그 어느 그쵸? 그 패스를 이제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라우팅 이제 분리하는 거죠. 음, 사용자가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요청을 자 요청을 이제 어떻게 이제 넣느냐에 따라서 뭐야, 그쵸? 이쪽 그 서버에서 네, 사용자 이제 요청에 따라서 뭐예요? 적절하게 이제 그 이제 분기시켜 가지고 네, 응답을 이제 주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사용자의 어떤 요청 이제 경로에 따른 네, 라우팅 처리를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메서드 그쵸? 뭐 예를 들면 그 로그인 페이지를 그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자 로그인 자 이렇게 그냥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 요건 이제 개방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사용자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렇죠? 근데 어떤 이제 폼 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폼에 어떤 값을 입력해서 자로 같은 로그인 페이지를 요청하는 거지만 뭐 페이지라기보다는 같은 이제 로그인 자 이제 패스를 이제 요청하는 거지만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요? 자 이렇게 이제 겟방식으로 자 이제 그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 app.get 해가지고 뭐야 서버 쪽에서 이제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처리를 자 그런 어떤 요청 경로에 대해서 자 처리를 이제 했던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포스트 그죠? 자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자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 같은 이제 로그인에 대한 요청이지만 이렇게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 이제 자 이제 포스트 해가지고 자 라우팅 처리를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HTTP 그 이제 메서드별로 그죠? 뭐 get 메서드 또 이제 포스트 메서드 네 어떻게 이제 그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요청 어떤 메서드별로 또 이렇게 이제 그 분기시켜 가지고 라우팅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청 경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청 메서드 별로 이제 구분하여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음. 물론 이제 그 둘 조합도 가능하고요. 네. 둘 조합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드리면은 이제 요청 경로로 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사용자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특정 그 패스에 대해서 자,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같은 패스를 이제 요청하더라도 뭐요? 해당 이제 자, 메서드별로 뭐요?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요청에 대한 어떤 처리를 서버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음. 그래서 다양한 그 메서드별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주로 뭐 어떤 get 메서드라든지 뭐 또 포스트 메서드 그러니까 사용자가 같은 요청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제 메서드별로 자, 그 어떻게 이제 전송 그 방식이 이제 오느냐에 따라서 서버 쪽에서는 이제 메서드별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서드별로 그런 그 라우팅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전문으로 관리 담당하는 이제 메서드 이제 함수들이 쭉 있는 거죠. 우리 주로 이제 get하고 이제 post 메서드만 이제 살펴봤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메서드별 어떤 이제 라우팅 처리하는 자 그런 이제 함수 뭐 메서드 자 이런 것들이 뭐 get하고 post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당연히 얘네들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쵸? 자, 요렇게 이제 뭐, 자, 로그인 페이지 보여줘. 템플릿 파일을 이제 보여줘 하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get 메소드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고 라우팅 처리를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폼에 어떤 값을 입력해서 슝 하고 이제 전송을 하면은 서버에서는 이제 포스트 메서드로 받아갖고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바디에 이제 담겨져서 이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담겨져서 오는 것을 이제 분석하고 파싱하기 위해서 뭐야 바디 파스와 같은 것 그런 어떤 모듈이 옛날에는 설치해서 사용을 해 줬어야 됐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익스프레스 자체 내 이제 기본이 이제 자 기본적으로 뭐야 바디 파스가 이제 탑재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따로 이제 설치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앱.올 해가지고 말 그대로 올 네. 뭐 요런 것도 이제 겟 방식으로 이제 그 오는 거에 대한 어떤 처리 이런 것도 이제 포스트 방식에 대한 처리 이건 말 그대로 올이죠. 음. 그리고 이제 풋도 있어요. 풋도 풋 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도 있죠. 주로 이제 자주 이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있구나. 이제 각각 이제 메서드별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get하고 이제 포스트 위주로 사용하면서 그 공부를 해왔는데 다양한 자 이런 서버에서는 라우팅 처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메서드별 자 그 라우팅 처리하는 함수들 자 메서드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CRUD, 그쵸? CRUD라고 하는 CRUD 이제 기반의 뭐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용을 많이 하죠. 네. 가장 대표적인 메서드예요. 요 네 개가. 어떤 거요? get. get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먼저 요거를 먼저 써볼까요? 자, 조회하는 기능. 그 다음에 뭐 등록, 그쵸? 그 다음에 뭐 수정 삭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CRUD 기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회 같은 경우에, 그쵸, 이제 HTTP 이제 메서드, 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get 메서드를 이제 많이 이제 get 메서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등록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post 메서드, 그 다음에 이제 수정 같은 경우에는 put, 그 다음에 삭제는 delete가 되겠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이용을 한다 이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CRUD 기반의 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메서드들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조회 등록 수정 삭제. 네, 요게 이제 CRUD가 그쵸? 네, 그때 이제 get post put delete. 네, 뭐 이건 뭐 암기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또 공부를 또 이제 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처음 뭐 이런 거 이제 들어본다 이제 하시면은 보통 이제 우리 이제 CRUD 네, 이런 어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축할 때 이렇게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일일이 다 이제 만들어 놓고 하지 않더라도 그 포스트맨이죠. 포스트맨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거기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제 메서드 그 선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네,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이제 메서드별로 자 이제 그런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라우팅 처리를 자 이런 식으로 뭐 조회 요청, 등록 요청, 뭐 수정, 삭제 요청,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분기해서 자 라우팅 처리를 메서드별로 처리 담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라우팅 이제 기본 지식 및 이제 숙지사항 해가지고 자 이제 1번, 2번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라우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이제 라우터 객체를 이용해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암기사항 이제 숙지사항인데 그냥 우선은 뭐 처음 공부하는 그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암기한다 해서 막 일부러 이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그 강의 보면서 그냥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뭐 사용해 보시고 하면서 그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숙달이 이제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뭐 암기나 숙지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지. 지금은 제가 이제 정리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시고 또 이제 암기할 수 있으면은 우선 강의 보는 순간이라도 이렇게 암기하시면서 강의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번부터는 자, 우리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특징, 그 라우터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라우팅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 장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우선 3번. 자, 이제 동적 파라미터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말도 어렵죠? 동적 파라미터. 자, 그래서 이제 이를 사용하면은 자, 이를 사용하면 뭐요? 다양한 네, 동적 파라미터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어떤 이제 파라미터 전달 값을 동적으로 동적으로란 말은 뭐 이렇게 자꾸 바뀌어서 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동적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get 메서드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처리할 때 자, 이제 뒤에다가 이제 콜백 함수를 이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앞에가 이제 요청 그 어떤 패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쵸?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자 어떤 이제 요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적어 놓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자 우리가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동적으로 자 우리가 뭔가 값을 받아서 이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유저에 대해서 자 우리 이제 기존에는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어떤 고정된 값을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때려 박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100번 회원이면은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로컬호스트고 자, 유저의 이제 뭐 요거 자체가 뭐예요? 뭔가 이제 100번 회원에 대해서 좀 조회를 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요청을 자 넣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100이라면은 이렇게 이제 고정된 값을 이제 때려 박으면 되겠어요? 내가 100번 회원만 이제 보고 싶은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값이 뭐 200이 될 수도 있고 뭐 2001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어떤 값이 바뀌어서 전달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그런 것을 결국 이 부분, 이 녹색으로 칠한 부분, 이 부분은 바뀌지 않겠죠. 유저는 바뀌지 않는 거고 유저의 어떤 고유 넘버, 그죠? 인덱스 번호가 이제 바뀌는 거겠죠. 이 부분만.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도 바꿀 수가 있어요. 동적 파라미터는 뭐 이 하나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여러 개를 동적 파라미터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동적으로 받아서 이제 처리한다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녹색으로 칠한 부분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 이제 주소창에서 이 브라우저가 있으면 여기 이제 주소창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요청을 뭔가 이제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 친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서버에 내가 어떤 특정한 그 요청을 서버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넣게 되면은 뭔가 이제 유저에 대해서 자, 2001번이라는 유저 회원에 대해서 뭔가 조회를 내가 요청한다. 이렇게 이제 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각각의 지금 이 녹색으로 칠한 부분을 사용자가 뭐예요? 값을 바꿔서 전달을 할 때 서버에서는 그렇게 이제 값이 이제 바뀌어서 오더라도 뭐예요?
동쪽으로 받아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라우팅 처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되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뭐예요? 이제 동적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선은 자 여기 이제 여러 개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지금 요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값이 바뀌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그 요청이 이제 들어온다 했을 때, 자 이 부분을 그럼 동적으로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냐?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00이라고 이제 고정된 값을 딱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쵸? 여기에다가 이제 자 이렇게 땡땡. 자 이제 콜론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뭐 인덱스 번호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인덱스 번호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인덱스 할까요? 네. 아니면 이제 회원의 어떤 고유 넘버라고 하면은 뭐 넘.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할 수 있고. 음.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요게 중요해요. 땡땡 콜론 땡땡. 여러분 요거는 세미콜론. 땡땡은 콜론. 음. 요건 세미콜론. 자 요거는 콜론. 네. 자 그래서 이제 땡땡을 붙여 주시면 돼요. 얘가 결국 뭐예요? 그 동쪽으로 자 이 부분에 들어오는 값을 내가 받아서 처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어찌 됐건 문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뭐 해놓으면은 뭐 나 숫자만 이렇게 뭐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이쪽으로 어떤 들어오는 값을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넘기는 값을 뭐예요? 그 숫자가 됐든 이제 문자열이 됐든 다 받아서 얘는 처리하는 거예요. ABC라고 입력해도 얘는 다 받아서 뭐예요? 라우팅 처리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뒤에. 자, 로컬호스트 3000, 또 로컬호스트 3000 이렇게 치고, 자, 뒤에다가, 여기 유저 앞에 또 있네요. 이제 로컬호스트 하고, 이제 유저.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제 ABC. 자, 이렇게 해도 다 뭐 그 받는 거죠. 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제 숫자만 내가 이제 받아서 뭐 처리를 하겠다. 그쵸? 회원의 어떤 고유 넘버가 AB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뭐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어떤 전달하는 값은 꼭 숫자여야 한다면, 이제 받은 다음에 뭐예요? 서버 쪽에서 이제 그런 이제 숫자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어떤 좀 체크는 이제 서버 쪽에서 좀 그런 로직은 따로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어찌됐건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넘길 때는 뭐 이렇게 넘겨도 되고 이렇게 넘겨도 다 돼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음, 결국은 이제 숫자인지 체크하는 거는 이제 서버 쪽에서 따로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제 뭐 parseInt 같은 거 이제 사용해서 좀 처리를 체크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이 부분을 결국은 뭐다? 동쪽으로 값이 이제 바뀌어서 바뀐 값이 계속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넘길 수 있는 것이고, 서버 쪽에서는 이렇게 동쪽으로 변화돼서 들어오는 값을 내가 받아서 그때그때 뭐야 그 요청이 맞는, 그러니까 100이 들어오면은 이제 100번 회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뭐 2000번이 들어오면 2000번 회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이제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저, 자, 땡땡 콜론이에요. 자, 그냥 만약에 그냥 뭐 넘쓰면은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이제 요청이 그냥 그 어떤 고정된 그 요청 값을 그냥 때려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땡땡을 해주게 되면은 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동쪽으로 어떤 값이 이제 전달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음, 여기. 자, 이렇게 앞에 이제 땡땡을 해주게 되면은 네, 이 부분은 이제 동쪽으로 값이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넘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넘이 여러분들 또 하나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요 넘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변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 이름. 음. 다시 말하면은 아까 뭐 이제 숫자인지 뭔지 뭐 체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할 때 요 이제 안에서 이제 콜백 함수 내에서 콜백 함수를 이제 그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안에 그 콜백 함수 내에서 자 숫자인지 아닌지, 자 이 넘 쪽에 어찌됐건 ABC도 그 넣을 수 있다니까요. 1, 2, 3, 4라고만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때 이 콜백 함수에서 그런 거를 이제 처리를 이제 해줘야 할 텐데, 그때 뭐 예를 들면은 뭐 if 조건문 뭐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때 그 들어온 그
얘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num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요 if 조건 전에 그쵸 뭐 이제 parse int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 뭔가 이제 얘를 그쵸 이제 이렇게 넘긴 값을 자 이곳에 뭐 사용자가 이제 뭐 어떤 100을 자 입력해서 넘기든 ABC를 써서 이제 넘기든 그 넘이 받는 거예요 넘이. 그럼 뭐 처음에 이제 뭐 parse int로 자 이렇게 했다 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변수 이름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넘을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콜백 함수 내에서 뭔가 이제 숫자인지 체크를 자 이 넘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이제 또 요거 그 밑에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간략히 여기서 이제 저거만 좀 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뒤에는 이제 콜백 함수 여기다가 뭐 유저의 뭐 100. 자 이렇게 이제 요청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렇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요? ABC. 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들어오는 것이 뭐 특별히 에러가 없어요. 어차피 이 넘이라고 썼다 해서 여러분 자꾸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괜히 넘이라고 썼네요. 헷갈려 하실 것 같네. 그쵸? 뭐 인덱스 이렇게 쓴다 해서 꼭 숫자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아이템 뭐 이렇게 할까요? 아이템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숫자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자 ABC 자 이런 어떤 문자열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뭐요 동적으로 파라미터 값이 전달되는 것을 얘는 뭐 앞에 땡땡 해주면은 다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 뭐 숫자인지 아닌지는 콜백 함수에서 이제 처리하는 것이고 오케이 네. 자 요거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괜히 그 이름을 넘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숫자만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자, 이제 동적 파라미터를, 그거 전에 전달값, 이제 받기죠? 예, 받기. 자, 그럼 이제 받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자, 100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ABC, 그쵸? 이렇게 어찌됐건 뭐, 넣을 수 있는데, 우선은 뭐 이제 숫자만 이제 넣어서 이제 보낸다라고 하면은, 자, 어찌됐건 동적 그 파라미터 그 전달 값을 뭐예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얘는 이제 받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REQ, 네, REQ 객체 뭐야? PARAM, 파라미터 S 붙어요. 파람스 해가지고, 자, REQ 점 파람스 해가지고 해당. 자, 저 위에서 요게 이제 아이템이라고 썼으면 여기도 이제 아이템 이렇게 이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변수 이름이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이제 넘 썼으면은 여기도 넘이라고 해서 받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자, 아이템을 썼으면 이제 아이템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구조분해 할당을 자 이용해서 이제 받는 것도 당연히 이제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아이템은 자 위에서 자 이제 콜론 뒤에 적어준 이름이에요. 자 이제 구조분해 할당으로 구조분해 할당 자 문법으로 구조분해 할당으로 바로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자, REQ 점 이제 파람스, 그리고 뒤에 해당, 요거 적어준 이름,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구조분해 할당으로 이제 받게 되면은 뭐 뒤에 요런 거 이제 쓰지 않고, 그죠? 바로 이제 앞에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버는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된 것 같으니까요. 자, 이제 우선은 이번 시간은 이제 4번까지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5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